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5월 3일입니다. 5월 3일 이호석의 YG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일들 좀 정리하는 시간이고요. 7시부터 아마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이제 송출이 될 겁니다. 가라앉을 거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사실은 시장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목의 느낌으로도 아시겠지만 거품이라는 부분을 조금 강조를 했고, 조금 가라앉을 수 있다. 그러니까 5월달, 그러니까 제가 이제 YG는 한 주 동안에 있을 일들을 좀 정리하는 거잖아요.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바꾸거나 뭐 이럴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해서 시장이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좋겠지만 약간의 좀 미묘한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오늘 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 제일 이슈가 됐던 거는 카플란 총재의 테이퍼링 언급이에요. 원래 혹시 했던 인물인 뿐만 아니라 투표권도 올해는 없기 때문에 사실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분이거든요. 이분은 댈러스 연준의 그 총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FOMC 전후로는, 사실 제가 이거 써가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자, FOMC가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FOMC 전후로는 이게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해서 말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카플란 총재가 이거 끝나자마자 내가 할 말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할 말 무슨 말? 그랬더니 나 테이퍼링 해야 된다고 나 분명히 얘기했어. 이 회의 때. 근데 파월이 얘기한 거 보니까 아무도 테이퍼링 안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는 얘기했다 분명히 라고 얘기한 거라는 거죠. 금리 인상 관련해서도 나 좀 생각 달라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한 거는 좀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시장에서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야, FOMC 끝나자마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뭔가 그 안에서도, 네, 원래 평시 안 일어나면 알람이 지금 이제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은 작년 8월 잭슨홀 미팅이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이 잭슨홀 미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것도 이 카플란 총재는 반대하셨어요. 그러면서 반대하신 이유가 뭐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투기적인 성향이 강해질 것 같다 라고 해서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인지 알겠죠. 이분은 원래 이제 그분 반대를 계속 하셨던 분입니다. 저도 이제 이 제가 왜 이분을 잘 기억을 하냐면, 이분이 한 얘기를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인데, 사람들이 투기적인 성향이 강해질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연준 내부에서도 이 AIT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 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들, 여러 가지 뭐 버블버블한 현상들,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거를 모르는 바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연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IT라는 정책을 썼다라는 얘기는 알지만 간다라는 얘기고, 이게 약간 버블의 느낌, 그리고 버블이 아니고 저는 이제 프로스트라고 얘기했잖아요. 파월이 얘기한 프로스트라고 얘기했는데, 요 느낌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지만 그대로 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 이 케플란 총재도 있고, 근데 이제 케플란 총재는 이제 얘기한 거고요.
사람들이 케플란 총재가 또 얘기한다고 해서 또 놀라진 않을 거예요. 근데 케플란 총재 말고 다른 연준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연준의 의원들의 의견이 아이 테이퍼링 그거는 지금 상황은 아니에요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론이 그렇게 났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부터 파월부터 시작해서 많은 연준 의원들이 이제 발표를 합니다. 케플란 총재가 말했던 것 말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얘기할 텐데 아마 대부분 파월의 의견에 가까운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서 시장은 이것 때문에 막 또 조정을 받거나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다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컨테이너 운임이 3,000불 돌파했고요. 그리고 구리는 1만 불을 돌파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모멘텀 효과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리 가격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제 만불이 여기입니다. 만불이 여기요. 와, 진짜 많이 오른 거예요. 올해 초에 이 정도 수준이요. 8,000불 수준이었으니까 한번 올랐다가 좀 조정받았다 다시 올랐는데 이 만불 수준에서 조금 조정을 받아서 9,800불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좀 당분간 만불을 초과해서 막 올라가진 않겠지만 흐름은 좀 어쨌든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또 다시 뭐 금리가 올라가거나 이럴 가능성도 커지는 것 같은데 일단 좀 뒤에 좀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오늘부터 드디어 한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가 됩니다. 13개월 만이고요. 1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공매도가 해제되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는데 그냥 뭐 이게 그러면 좋은 거냐라고 하면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만약에 해외 투자자들이 이제 일부에서는 이런 해석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해외 투자자들이 공매도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한국 시장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거는 좀 약간 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뭐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숏을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많지 않고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개별 종목단에서 영향을 좀 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다 쉽니다. 부럽네요. 저희는 그래도 수요일날 쉽니다. 어린이날로 수요일날 쉬고요. 월요일, 화요일날은 일해야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월이 월요일날 또 연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플란 총재가 얘기한 거 보고 파월이 생각했죠. 아휴, 저 사람 정말 진짜 난 내가 나서야겠다. 이렇게 이제 오늘 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거다라는 거고요.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번에 뭐 그렇게 물가 부담이 커지겠지만 물가 어떻게 하냐 막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물가가 좀 올랐네 요 정도 느낌일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과 인도발 여행객 입국 제한 요것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인도가 진짜 많아졌더라고요. 40만 명이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막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별적 회복, 여전히 지금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많은 것은 알겠지만, 차별적인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국내 일정, 기재부 일정 중에서는 화요일날 한국판 뉴딜을 위한 R&D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ESG 관련 전문가 간담회도 있고, 뭐 이런 쪽에 있는 이야기들이 화요일 날에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어린이날 휴장이고요. 이제 ADP 신규 고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메스터 총재가 발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오늘 밤에 나올 겁니다. ISM 제조업 지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지표로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원래 이제 굉장히 좀 좋은 지표이고
주가에 대한 예측성도 되게 높아서 시장에서 많이들 보고 있는데, 이 지표를 또 제가 한번 좀 장기적으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1980년부터 가져와 봤습니다. 자, 1980년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1980년이면 언제입니까? 제가 자주 요새 제 나이를 막 자꾸 공개하는데, 그때쯤 제가 태어났거든요. 자, 그러면은 벌써 몇 년이에요? 40년. 제 나이가 40이 넘었다는 얘긴데, 아무튼. 40이 마흔이 한참 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쨌든, 40이 넘었는데, 40년 동안, 이렇게 쭉 보니까 ISM 제조업 지수가 60을 넘은 경우는 이번을 포함해서 총 4번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편을 이거를 좀 설명드려 볼게요.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게 뭔데 그렇게 60을 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 이유는 뭐냐면 ISM 제조업 지수는 이 ISM 협회에서 공급 관리자, 구매 관리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경기가 다음 달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요. 네. 그리고 뭐 고용은 얼마나 할 거예요? 재고는 얼마나 할 거예요? 가격은 어떻게 할 거예요? 등등등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는 사람, 몸을 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나한테 물어봤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잠깐만, 지난달에 내가 경기가 좋아진다고 했지. 자, 좋아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좋아졌어. 근데 또 물어보는 거야. 다음 달에도 또 좋아져? 그러다가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그래도 다음 달에 또?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 근데 더 좋아지냐고 물어보는 거야, 더 좋아지냐고. 야, 이게 시간이 갈수록, 야, 잠깐만, 좋아진다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러니까 좋아지는 사람이 안 좋아진다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50이고요. 점점 더 많아지면은 50을 넘어서는 건데, 아니, 잠깐만, 좋아진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는, 야, 이것보다 더 좋아지기는 좀 어렵지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0을 넘어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서에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 사실은 가장 이기기 어려운 상대는 과거의 나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의 나를 이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쵸.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는, 그럴 수 있고, 그것도 어려울 수 있지만, 항상 어제의 나보다 뭔가를 더 잘하고, 어제의 나보다 뭔가 또 건강하고, 어제의 나보다 뭔가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경기도 어제보다 지난달에도 좋았는데, 이번 달에 좋아진 건데, 그 다음 달에 또 좋아지고, 계속 좋아지기만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60을 넘어선 상황이, 어떤 분들이 지난번에부터 계속 이건 리스크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것보다 더 좋아져? 이런 것들은 없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게 사실은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반면에 이 고용이라는 부분은 이 그림에서는 실업률과 빨간색 선이 실업률이고, 검정색 선이 노동활동 참여율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실업률은 역축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코로나 당시에 이때니까 한 15%까지 늘어났던 게 이번에 아마 고용은 6%를 하회할 것 같습니다. 와, 고용 진짜 많이 됐다. 그죠? 잘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실업률, 고용이 어디 들어갔다고 그랬지? 수술실 들어갔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실업률이 좋아지고 그러면은 뭔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노동활동 참여율이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얘는 근데 이상하게 안 올라갔네요. 회복이 안 됐네요. 실업률은 이렇게 빠르게 좋아지고, 앞으로도 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얘는 왜 이렇게 안 좋아졌지? 뭐지, 이거? 요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좀 그림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가 실업률이라고 하면, 뭘로 나누는 거냐면,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죠.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뭘로 나누냐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자,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이 실업률이에요. 잠깐만요. 그럼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몇 프로가 될까요?
그게 노동활동 참여율이에요. 자, 이 그림에서 이 노동활동 참여율이라는 이 검정색 선이 제가 말씀드린 이거예요. 요게 60%라는 얘기예요. 전체 인구 중에서 지금 62%네요. 62%. 전체 인구 중에서 62%만 일자리를 나 구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38%는 어디 간 거죠? 나 그냥 일자리 안 구할 거예요. 포기했어요, 나. 요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8%가 이게 회복이 빨리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회복이 되면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실업률이 낮아지겠죠. 그죠? 노동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면 실업률이 낮아집니다. 근데 아까 이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이게 회복되는 구간에서 이 노동활동 참여율은 높아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이 낮아지는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실업률은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참여율이 회복이 좀 더디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그러니까 이 분모와 분자의 문제 때문에 실업률이 왜곡 현상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평균의 종말이라는 말씀도 드렸고, 지난번에 맥킨지 보고서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곳에서 늘어나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이 포기하시는 분이 노동활동 경제 참여율, 그러니까 나 일자리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들어간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보시고요. 잠깐만요. 이게 노동활동 참여. 아무튼 좀 이 부분은 좀 다시 제가 한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자, 이게 개인 소비 지출이 노란색 선으로 이렇게 쭉 간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이 그림에서는 실업률은 이전 수준으로 가지 못했어요. 아직도 고용이 덜 회복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개인 소비 지출은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회복이 빨리 됐을까요? 정부가 돈을 쏴줘서 그렇습니다. 정부가 돈을 개인들한테 쭉쭉 쏴줘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여전히 아직도 많아요.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고용과 관련된 얘기인데, 또 이제 제가 센트럴 루이스에서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평균적인 게 이제 이 선이고요. 상위층은 보라색, 그리고 중간층은 빨간색, 그리고 하위층은 녹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천천히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닝 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이 아니고 이때는 금융위기 당시를 분석을 한 거더라고요. 금융위기 당시에 일 정도를 벌었던 분이 이게 이만큼 빠졌다가 빠진 정도에서부터 얼만큼 회복되는지를 봤더니 상위층은 좀 빨리 회복되는데 하위층은 좀 느리게 회복되거나 아예 그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것도 고용의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캐플란 총재도 발언을 또 한 번 또 할 거예요. 그런데 메스터 총재도 발언을 하는데요. 이분은 가장 매파적인 의견을 얘기하셨던 분인데, 최근에는 고용 상황을 생각하면 슬프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분도 역시나 호키시하기보다는 도비시한 평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조금 의외의 결과를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외국인 수급이 지금 최근에 작년 11월이거든요. 여기가 작년 11월 달에 이렇게 갑자기 많이 들어왔고, 그때 저도 좀 약간 흥분이 됐어요. 왜냐면 주가가 이제 드디어 가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11월이니까 이제 2400포인트를 넘어서서 2500, 2600포인트 갔을 때 외국인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가 좋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좀 많이 올랐고 3200포인트까지 갔잖아요. 근데 얘네들 뭐지 이거?
요게 지금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빨간색 선이 보이시나요? 근데 이게 지금 ETF 수급이에요. 그래서 ETF 수급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추종하는 ETF에 잠깐만 내가 ETF 요거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돈 넣을 사람 하면 여기에 신규로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를 나타내는 게 아까 그 빨간색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서 이제 설정되어 있는 ETF 안에서 사고 팔고 하는 거는 관계가 없고요. 이 그림에는 새로 돈이 들어오냐 빠지느냐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이제 설정액이라는 개념인데 이 ETF에 돈이 빠졌다라는 거는 조금 글쎄요, 뭐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네요. 왜 빠졌냐? 알 수는 없죠. 왜 빠졌는지는. 그리고 왜 들어왔는지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11월 달에 들어왔던 돈이 다 빠졌다라는 거는 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크를. 왜 나중에 보통 얘네들이 이래서 뺐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찜찜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찜찜해요. 이거 뭐지 얘네들 이거.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제 우리가 지난주 FOMC 회의를 통해서도 프로스 그러니까 거품 그리고 버블 그래서 터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프로스는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는 거. 그리고 거품은 터지는 거예요. 거품이 훨씬 더 무서운 거고 버블이 훨씬 더 무서운 거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버블이라고 볼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책이요. 제가 다시 한번 좀 찾아봤어요. 버블 경제학이란 책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리스크를 점검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책을 많이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혹시 저희가 보고 있는 현상이 버블이어서 터져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책들을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다시 또 한번 쭉 봤는데 여기에 이제 프로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프로스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이 79페이지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앨런 그린스펀이 부동산 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보였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버블이 아니라 프로스다. 국소지역에 있는 작은 거품으로 미국 경제 전체의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커지기는 어려운 프로스 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로버트 실러 교수님이 이 책을, 이 내용을 왜 소개했냐? 2007년에 그렇게 부동산 거품 아니고, 그러니까 버블 아니고, 프로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한 달 있다가 내가 얘기했지? 이 사람은 좀 그 버블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버블의 가능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내가 이상과열에 대한 유명한 연설을 하기 전에도, 좀, 버블 가능성이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월이 이제 프로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게 알고 봤더니 이게 프로스가 아니고 버블이었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러나 저도 여러 가지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 버블인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더 강력한 워닝 시그널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지금도.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아까 외국인 수급도 그렇고 ISM 나보다 더 좋은 과거의 나보다 더 좋은 상황이 되기도 어렵다라는 것도 그렇고 이런 상황을 보면은 5월 초에는 그러니까 5월에 이제 중순에는 이제 조금 더 진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5월 초에는 조금 뭔가 리스크를 관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 제가 틀리고 또 쭉 가버리면 또 제가 애매해져 버리긴 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긍정적이에요. 그러나 요 며칠 나오는 이런 시그널들을 보면은 약간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내에서 막 공격적으로 경기와 민감된 종목들이나 이런 걸로 공격적으로 가시기보다는 약간 통신주라든지
이렇게 안정을 지향하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면 같이 계속 고민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많이 왔어요. 많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버블이 언제 끝나냐, 언제 시작되냐, 이런 거 얘기하는 것만큼 멍청한 것도 없어요.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확률을 우리가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보다는, 가즈아보다는 약간 제가 톤을 조금 낮췄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와이즈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추가적으로 좀 변화되거나 있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또 말씀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5월 10일, 5월은 이효석의 책이 나오는 날입니다. 좀 기대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칠게요. 오늘은 감사합니다.